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개봉작 얘기하는 날입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향의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영화 투자와 배급사 연락 좀 받아주세요. 박성들입니다. 네, 저는 성장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네. 네, 블룸하우스에서 만든 최초 액션인가요? SF. 최초 SF? SF. 액션은 그 전에 있었나요? 때리면 액션이지. 아, 그래? 성엽 씨 할래? 야, 정말? 아, 때린다, 그래. 내가. 우리 팟캐스트도 장르 영화가 아니라 액션으로 바꿔야지. 네. 자, 업그레이드. 네. 신박하다. 재밌다. 미국에서는 먼저 개봉했는데 네, 반응이 네. 되게 좋아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게 막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떨지 좀 궁금한데, 아직 많이들 보시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옛날 사람님께서 젊고 트렌디한 느낌이구만요. 상유서 해본 게 치유되네요님. 겟아웃에 나왔던 여자 배우. 이렇게 표정 많은 사람이었네요. 그렇지. 감독 누구님,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자, 영화 한 줄 평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요 선물도 이제 다음 주까지 보내드리면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창의적인 삶을 꾸려가는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 옛날 사람께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과 여행 문화 이야기하는 미식 잡지 파인 다이닝, 감독 누구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잘 만든 공포 영화로 유명한 네. 호러 명가잖아요. 뭐, Get Out. 23 아이덴티티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던데. 네. 해피 데스데이, 뭐, 인시디어스, 뭐, 이런 데 만든 블룸하우스. 인시디어스. 뭐, 네. 이거 우리가 잘 안 보는 영화긴 한데, 이거 막 대박을 친 영화 시리즈가 됐죠. 그냥 제목 보면 아는 영화. 그렇죠. 마지막에 왜 이러나 싶겠지만 제가 블룸하우스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블룸하우스가 왜 블룸하우스인지 알아요? 왜? 만든 사람 이름이 제이슨 블럼입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이렇게 뭐 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유명한 PD가 만든 네네. 저예산 호러 영화 전문 제작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4년도에 UPI와 10년 동안 퍼스트 룩 옵션을 계약을 했답니다. 시나리오가 먼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옵션. 야. 네. 공이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UPI가 배급을 하던데 이 영화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배급을 했고 유명해진 건 이제 2009년도에 파라노말 액티비티. 그렇죠. 이 영화 수익이 1억 9,300만 불입니다. 2억 불. 2천억. 이거는 굉장히 큰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의 수익이잖아요. 네. 그럼 제작비는 얼마냐? 1, 10, 100, 1000, 15,000불입니다. 야. 15,000불. 아, 진짜? 한 2천만 원 정도? 보면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영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캠코더로 찍은 거예요. 야. 이야. 진짜 네, 대단하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업계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제작사고 또 재밌는 게 2016년도에는 이 제작사에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답니다. 정말? 네, 포스트 몰템이라는 팟캐스트인데 제가 찾아본 팟캐스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에피소드 올라요. 보통 이제 못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위클리 팟캐스트, 위클리라고 해도 일주일에 뭐 한 2개 정도는 올리는 뭐 하루에 올리지만 2번 올리는 뭐 이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는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고 있는 희한한 제작사고 대표작은 뭐 이름 되면 아실 만한 게 파라노멀 액티비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40만 명밖에 안 봤습니다. 몰랐는데 위플래시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들어왔어요. 네, 데미안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 그다음에 스플릿. 우리나라에서는 23 아이덴티티. 이게 한 167만 명 정도 봤고. 작년에 이제 Get Out 영화가 이제 213만 명, 해피 데스데이 138만 명. 야. 뭐 얘기한 것처럼 저예산 공포 영화,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고 주목할 만한 거는 한국에서도 다분히 블룸하우스를 본따서 진행되는 것 같은 스릴러
호러 영화 전문 레이블을 CJ ENM에서 론칭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413 픽처스라고. 4라는 건 이게 동양에서 되게 안 좋게 여겨지는 숫자 4. 서양에서 안 좋게 여겨지는 13. 그래서 413.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 하우스메이드인가 뭐 하여튼 영화를 한 편 개봉한 것 같던데. 본격적으로 CJ ENM도 이렇게 나섰다. 네. 블룸하우스가 또 요즘 만든 거는 2000년인데 지금 또 잘 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극장에서 지금 제일 큰 걱정이 10대, 20대가 영화를 너무 안 본다. 네.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서 Z세대라고도 하는데 그 세대는 스크린 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다는 문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적은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한테 먹힐 만한 게 스릴러 호러 영화라고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중을 봐도 해피 데스데이, 겟아웃, 23 아이덴티티 10대, 20대 비중이 50%가 넘어요. 심지어 뭐 해피 데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왜 그럴까 하고 영화를 보면 SNS에서 유통될 만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호흡이 굉장히 빠르고 지루할 틈 없이 굉장히 컨셉추얼한 그런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영화가 이제 10대, 20대 관객들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의 미래라고 미래의 이제 시장을 이제 다지는 그런 느낌을 유일하게 찾아낸 미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인 것 같아요. 호러 영화를 만들. 곤지암 같은 거지. 한국 영화의 미래. 곤지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갑자기 좀 최근 들어서 블룸하우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거기를 그런 흐름에 맞춰서 CJ ENM에서 이제 또 전문 레이블을 만들기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작사 되겠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호평을 굉장히 받았던 것 같고. 네. 네. 이거 뭐 북미에서 6월달에 개봉했는데 네. 제작비 2배 넘게 이미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거 15세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야. 신기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 15세일 수가 있어? 저는 15세인 줄 알고 봤으면 조금 일찍 안심을 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칩을 심을 때부터 네.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줘? 15세 그래요? 15세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라는 조바심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하긴 뭐 곡성. 그러면 그만 좀 얘기해줘. 곡성이 무슨 15세의 대명사야. 대명사지 이제 대명사야. 청불 받으려면 그거보다 더 나가야 돼. 약간 이런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좀 놀랍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영화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As a quadriplegic, must be frustrating for you. Someone who liked to get things done with their hands. 가까운 미래, 아내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던 그레이는 의문의 교통사고 직후 괴한들에게 아내를 잃고 자신도 총에 맞아 전신불구가 됩니다. 삶의 의문을 잃고 방황하던 그레이에게 친구이자 갑부인 에런이 불구 치료를 위해 최첨단 칩, 스템을 비밀리에 이식할 것을 권유하죠. 고민 끝에 스템을 몸에 심은 그레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끝판왕, 스템을 이식한 그레이. 과연 그레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업그레이드입니다. Can anybody else hear you? No, only you. May I point something out? 네. 자, 한 줄 평. 소소한 업그레이드. 소소한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가 아닌 펌웨어 업그레이드. 소소한 업그레이드. 네. 황 대리님. 들으면 되게 성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준비해온 한 주평입니다. 네. 그래요? 케이시였나? 크리시. 크리시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해온 한 주평은 이겁니다. 더더더더더더 되겠습니다. 더더더더더더? 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뒤에 설명할게. 진짜 이게 뭐야? 더더더더더? 알겠어요. 그래요? 일단 뭐 나중에 설명한다니까. 그래. 설명. 제 한 줄 평은 평범한 이야기, 눈에 띄는 몸 연기. 저는 네. 몸 연기는 좋았어요. 춤추듯이. 연기 잘한다. 네. 그 연기 잘하기 쉽지 신기하죠. 않잖아요. 네. 근데 잘하더라고. 네. 베놈도 약간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오, 좋았어. 굉장히 먹물? 참. 네, 알겠습니다. 약간 북골시 멘트였어.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네.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엑스마키나 생각도 좀 나고. 네. 약간 뭐 이래저래 기시감이 많이 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냥 봤으면 오히려 와 재밌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막 블루마우스에서 낸 첫 뭐네, 막 수익이 더 났네, 막 굉장히 호평을 받았네, 막 이래 놓고 가서 보니까, 야, 얼마나 대단했길래, 라고 보니까, 뭐, 그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가, 그렇죠.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블루마우스의 영화는,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아이디어가 되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참신함, 그 아이디어의 흥미진진함이 영화의 성패랑 바로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예고편만 봐도 작년에 개봉했던 겟아웃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만 듣고도 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흥행 성과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는 예고편만 봐도 짐작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뭐 칩을 심어가지고 뭐 선발 따로 논다는 얘기지. 딱 그 정도 기대치에 맞는 흥행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니면 도라고 해야 되나? 뭔가 성패가 되게 빨리 결정 나는 것 같은데. 가 나왔으면 아이고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2부인 줄을 찾고 있어. 그렇지 내용. 그렇지. 자 아무튼 영화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업그레이드 100분 15세 관람가 되겠습니다. 9월 6일날 개봉했고요. 리 워넬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출연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로건 마셜 그린, 베티 가브리엘, 해리슨 길버슨, 마이클 엠 퍼스터, 베네딕트 하디에, 멜라니 벨레조 등이 출연합니다. 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하우스고 배급은 유니버셜 픽처스 인터내셔널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500만 불, 뭐 한 60억 정도 되잖아요. 60억. 그럼 상류사회 정도. 네. 상류사회 제작비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네.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크린은 되게 적어요. 적은 이유가 이제 CGV 단독이라. 네. 211개로 개봉했고, 개봉 첫날 뭐 2만 명 정도 봤는데, 수정했네. 아까 전 버전에서는 40만 명, 막 이렇게 적혔겠네. 아, 부비 트랩을 또 이렇게 깔아놨구나. 했는데 또 네. 2만 명 봤고, 개봉 주에 이제 예매율 4위 정도로 시작하는 거 봐서 조금 흥행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호평받은 거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스크린이 많이 잡히거나 뭐 초반 스코어가 그렇게 좋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을 올려보면 안다는 게 겟아웃 같은 경우에는 SNS 상에서 뭐 올렸을 때 막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도달률도 엄청 좋고. 근데 업그레이드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 SNS를 많이 하는 세대, SNS, 페이스북에 이용하는 이용자층이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10대, 20대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데. 그들을 주 관객층으로 하는 이 영화가 SNS에서 반응이 별로 없으면 영화도 별로 안 보더라. 그럴 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빠르게 성패가 결정나는 게 아닌가. 겟아웃과 또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호러는 호러인데 사이즈가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네. 호러 재밌게 보고 사이즈가 스케일이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기에르모 델 토로의 크린슨 피크 뭐 이런 거는 기에르모 델 토로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영화거든요. 호러인데 어마어마한 세트에서 막 총 천연색 세트에 막 초호화 캐스팅 누가 봐. 무서워야 보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SF잖아요. SF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럼요. 느껴지는 사이즈가. SF인데 이래버리면 만들다 말았구나라는 평가를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사실 그 안에 뭘 담아놓더라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CGV 단독 개봉하고 이 정도 관객을 가져갈 극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영화가 블룸하우스기도 하거니와 블룸하우스가 찍은 액션인데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양성 영화를 개봉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실제로 그렇죠. 200개였으면 뭐 다양성 영화지. 네. 기대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SF 영화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리워넬 감독. 네. 호주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감독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리 워넬, 1977년 출생, 호주에서 TV 시리즈 네이버스, 블루 힐러스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 활동을 하셨네요. 그러다 2003년에 여기도 지뢰가 하나 있네요. 매트릭스 리도리드. 매트릭스가 다시 도리가 된 이야기. 매트릭스 리도리드의 단역을 계기로 헐리우드에 입점하셨습니다. 리로디드. 근데 여기서 운명적인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영화학교에서 제임스 완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 절친이 돼. 소우 감독이요. 그렇죠. 단편 영화 2003년 소우. 각본, 주연, 연출은 제임스 완. 요게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장편화가 됐고 2004년부터 2009년 소우가 몇 편까지 나왔어요? 2009년까지 소우 6가 나오고 2017년에는 직소라고 스피노프처럼 그러니까 7편이 나왔어요. 7편이. 2017년에 직소가 있네. 네. 그래서 이 모든 영화의 공동지필을 합니다. 하나도 안 봤다. 야, 하나도 안 봤어요. 야, 전 사실은 이거 1편, 2편까지는 봤어요. 정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봤어요. 이게 아이디어 하나로 죽이는 영화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저 1편 봤을 때는 정말 싫은데 저 박수 쳤어요. 이야, 우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2편까지도 봤는데 그 뒤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6편, 7편까지죠. 직소까지 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심지어 1편에는 주인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단편 영화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제임스 완 감독이 연출한 데스 센텐스, 데드 사일런스 뭐 이런 데도 단역을 하기도 하고 각본을 같이 쓰기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임스 완 감독이 호러 소울을 시작으로 블룸하우스와 함께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인시디어스 2010년 제임스 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가 사실은 리 워넬 감독의 각본이었다.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도 공동 각본을 했다. 거의 인시디어스 3까지도 각본 조연을 했네요. 근데 영혼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블룸하우스의 최초 SF 영화를 연출하면서 드디어 지상으로 제임스 완 감독의 어떤 그림자 밖에 나와가지고 활약을 하게 된 감독이다. 트위터에서 제임스 완 감독이 극찬했어요, 극찬. 그래서 봤는데 대박이다 이거. 친구여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 감독이 영화 만들었는데 네. 쓰레기예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보단 좀 이렇게 쓰겠어? 저는 그럴 리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네. 저는 뭐 메가박스 SNS에 올리죠. 꼭 피해야 될 이번 주 개봉작. 연출 배준현.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평론가들 평점은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이용철 씨가 3개, 적당히 참신한 소재의 화끈한 표현력. 송경원 씨 3개 반. 무엇을 보다 어떻게 아는 맛이라 더 입맛이 당긴다. 박은영 님께서 3개 반 주셨는데 너무 길게 달아가지고 네. 좀 한마디는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평론가들이 많이 안 보셨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평들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네. 원하는 만큼을 딱 보여주는 영화 아닌가. 그 이상을 했느냐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이게 뭐야 할 소리를 들을 영화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렇진 않죠.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추천을 하나요? 지금 뭐 다양성 영화 정도 네. 돼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야 볼 수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습니까? 정통 SF 팬들. 근데 SF 영화라고 하면 막 스타워즈나 막 인피니티 워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거 뭐 정통 SF 팬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SF 소설, 단편집 뭐 이런 걸 만약에 읽으셨고 재미를 느끼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얘기 SF 소설에서는 흔히들 단편으로도 많이 다루고 뭐 요랬던 이야기가 많았지. 그게 영상화됐을 때 어땠을까? 뭐 요런 재미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화려하게 스케일 큰 막 액션 이런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뭐 그 세계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 소품처럼 다루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재미를 주는 부분도 정확하다. SF 팬들에게는 뭐 피할 이유가 없는 영화다. 황 대리님은요? 요 정도면 데이트 무비로 추천할 만하지 않나? 데이트 무비로? 네. 괜찮아요? 오히려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약간 잔인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장면들이 어깨를 빌려줘라. 데이트 무비로 더 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군요. 데이트를 해봤어야지 알지 뭐. 내가? 데이트?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랑 데이트 뭐예요 이게? 데이트는 뭐? 허리 아파서 극장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는 분한테 내가 팝콘 무비랑 비슷하게 지금 들었거든요. 황대가 하는 말이 이 정도면은 데이트 무비로 손세우지 않냐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데이트가 뭐지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팝콘 무비 같은 건가? 그거 얼마예요? 먹는 거야? 단짠이야 뭐야? 어디 메가박스에서 파는 거예요? 데이트 콤보 뭐 하면 뭐 주는 거야? 러브 콤보.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거 엑스마키나를 보면서 좀 뭔가 아쉽거나 약간 좀 답답하거나 네네. 뭔가 좀 시작 안 한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거를 받으셨던 분들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엑스마키나는 뭐가 이제 있는 것 같지 않게 네. 끝나니까. 네. 아, 이런 뭔가 좀 달렸으면 좋겠다. 네, 네. 싶은 생각이 들면 좋아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스타일은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죠. 네. 그냥 액션 팬들로서도 즐길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옹박 뭐 이런 걸 비교해 보자면 연문, 옹박 싸움 굉장히 잘하잖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구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보면서도 그쵸. 쟤랑 싸울 저렇게 오래 서로 맞고 피하고 할 일이야? 뭐 액션을 근데 화려하게 보여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데 이 영화 설정 자체가 액션 히어로가 아닌 사람이 거의 뭐 무제한의 능력을 갖게 되면서 출발하는 이야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옴에도 느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쾌감이 좀 증가하는 기분은 확실히 들었어요.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쾌감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사보다 액션을 뭐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네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 뭐 보지 했을 때 서치를 만약에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 수수는 그냥 이 영화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 아닌가 하는 그래요? 생각이. 다른 영화도 왜 많이 있잖아요. 상여사에? 아니 말고 뭐 이번 주에 또 좋은 영화 개봉들을 안 하나? 없나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당긴다 하는 영화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작은 영화들이 또 개봉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 그러네. 볼 게 딱히 없네요. 네. 그냥 쉽게 재밌게. 서치 너의 결혼식 상류사의 업그레이드 뭐 이 정도 순인데. 네네. 볼 게 딱히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잠깐 전원 말씀 듣고 와서 영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네, 업그레이드. 여자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요? 별로였을까? 스태미 여자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 난 남자 목소리여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다? 좀 그렇더라고. 너무 남자만 나오니까. 아, 오히려 근데 약간 방해됐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뭘 기대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 사귈까봐? 여자 목소리가. 약간 생각나잖아요. 네. 그냥 아예, 뭐 그런 거 없구나? 약간, 그래서 그냥 좀 포기하게 되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죽을 때, 그냥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인상 깊은 여자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런 생각 했어. 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빼고는 딱히 뭐. 어머니도 근데 너무 대면대면 하잖아요. 엄마라고 하기 좀 무섭고. 난 좀 다른 스토리가 있을 줄 알았어. 이제 와서 얘기지만 사실 여기서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그 결말도 사실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엄마가 약간 표정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 친하고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무섭지 않았어요? 약간? 엄마가 좀 분위기가 쎄한 게 중간에 그래서 막 이렇게 얘가 집에 돌아온 걸 엄마 봤을 때 손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는데 약간 호러씬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약간 미저리 느낌도 나고. 미저리 느낌 나. 약간, 이건 뭐지? 그거 봐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그 정도 등장이 좋았어. 미저리 느낌 나는 씬 나왔으면 나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 더 감정을 더 쓰게 만들었으면 조금 불편했을 뻔했다? 그게 엄마 같지 않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 목소리 정도는 여자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오히려 얘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내 목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재밌었겠네. 얘가 더 혼란스러우면서 그렇지. 그거에 확 더 몰입하지 않았을까? 아, 아내 목소리면 스토리상으로도 말이 되겠다. 그러게. 뭐 이제 이러면서 막 하면 막 이게 막 서로 대화하다가 아니라고 스템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막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는 있겠으나 영화 컨셉이 굳이 뭐 또 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나 그래서 엄마의 분량과 엄마의 연기 톤을 보면서 굉장히 안심한 게 많았거든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지. 뭐 다뤄야 되는데 못 하는데
빼기 애매해서 다루는 장면들이 나왔을 때 되게 지루하거나 힘든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가 몸 닦아주고 하는 장면은 길이도 아주 적당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나온 게 좀 편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AI면 이제 자기가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쵸. 하는 건데 저 정도면 아내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아내 목소리. 그거 괜찮네. 그럼 훨씬 더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말하면 잘 듣고. 그렇지. 막 이랬을 텐데. 저 정도는 학습을 안 된다. 뭐. 근데 그러면 중간에 분량이 안 나와. 그렇잖아. 너무 말을 잘 들어서. 할까 말까 이래야 되는데 둘이 막 합심을 해서 달리면. 그렇지.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고. 저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 하나는 있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해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의뢰이 나오는 희롱씬이 없더라고요. 아내 죽기 전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여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너무나도 나올 법하고, 심지어 나와도 익스큐즈 될 만한 상황이라고 또 내가 막 준비까지 했는데 그냥 넘어가길래 그게 너무 좋았어. 여성이 빨리 죽어서 좋았다고요? 아이씨. 이상하게 그러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셨다는 거죠? 물론 그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죠. 야, 어차피 죽으면 빨리 한 방에 빵빵 하고 끝내자.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전반적으로 느낀 인상평을 하자면 저예산으로 SF는 좀 무리수다. 예, 그게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 SF라는 형식을 취해서 호러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액션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돈이 부족하니까 상류사회 돈으로 SF 찍으니까 좀 비드라. 그런 거는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거는 조금 옛날에 있어. 와, 문이 열린데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마감이 쫀쫀하지가 않아. 문이 좀 얇은데,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2대밖에 없어요. 아니, 미래 사회인데,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좀 들고, CG를 또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계인 것 같긴 한데, 드론은 도대체 떠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하다 말죠. 많은 부분에서 사실 드론을 좀 가까이 가서 찍으면 시작과 동시에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살인 현장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데, 그렇죠. 왜 가까이 안 가지? 가까이 가면 CG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야기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 드론이 떠 있다는 그 설정 자체로 이제 미래를 약간 퉁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쵸. 드론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 이거는 왜 안 해? 이건 안 해? 이런 말들이 계속 많아질 것 같아서, 얘들은 그냥 비둘기 같은 애들이다. 약간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까지 여러분들은 황대리가 옹박에서 왜 코끼리가 나오냐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아니, 조금 싼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싼 느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SF라고 하면, 아예 칠드론맨처럼, 그냥 컨셉만 미래 해가지고 가져가든지, 그게 아니고 작정하고 이제 자율주행 차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를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차 디자인이 너무 깼어요. 약간 부산 영화의 전당 마감처럼 약간 느낌. 저 유선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차 디자인이 너무 깨가지고 약간 거기서 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차가 훨씬 좋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하려는 빅픽처인가? 그런가요? 근데 그게 너무 뚱뚱하고. 이상해. 이상하게 생겼어. 좀 되게 멋이 없더라고. 그 순간이 되게 기억나요. 그 차에서 내리는데, 내릴 땐 손으로 열어요, 문을. 내릴 땐 손으로 연단 말이죠. 그리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닫힐 땐 자동으로 닫혀요. 덜렁덜렁거리면서.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 시제품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죠. 경찰 총이라도 좀 희한한 모양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조금. 앞선 과학기술로 이제, 사람의 신체와 과학기술이 이제 붙어 있는, 융합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총을 왜 팔에 심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불편하네. 그치. 되게 불편해. 나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알통에다가 총알을 넣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어떤 불순물로 총알이 생성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의학
기술과 융합해가지고 내가 지방간이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총알로 나가든가. 고체가 된 다음에 나가면 내가 이 수치가 낮아지던가. 총알을 넣어야 돼. 그 쏠 때마다 그 피스톨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연기 나고. 뜨겁고. 팔 뜨겁고. 그렇지. 그거 저 청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청구 청소하는 청기 청소 그거 소를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의 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도 신박하긴 했어. 아내를 죽일 때 손에 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걸 감내하고서 꼭 팔에다 총을 넣었어야 됐나. 그러니까. 예고편은 안 나왔으니까 네. 총알을 넣는 게. 그렇죠. 저는 되게 신박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도 예고편 보고 좀 더 나가서 자기 몸을 막 메카닉화 해가지고 막 변형시킬 수 있는 줄 알았어. 그게 DC 저스티스 리그의 사이보그인 건데, 개념상. 맞아. 그렇게 안 되는 거지. 판권이 있구나. 그런 저작권 있는 세팅이구나.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지. 그 이제 CG가 그렇게 CG가 하기 시작하면 안 되지. CG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저예산이라도 SF가 아니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SF니까. SF. 그리고 또 뭐 김프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칠드런 오브 맨처럼 네.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되게 멋있게 표현한 거. 디스토피아? 그래 멋있게 얘기한 거. 야, 이거를 내가 맞춘 것도 짜증난다, 씨. 야, 역시 이게 멋있게 표현한 거래, 멋있게. 영화계 한석봉이야. 문구시 참 잘 써. 야, 진짜. 야, 이거 완전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처럼 말하네. 아무튼. 약간 뭐 디스토피아적으로 이렇게 하든가. 어이, 김선달. 조용해. 한석봉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설정이 말도 안 되지. 빵꾸 투성이고. 근데 그냥 뭐. 이게 저예산이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남자 배우가 몸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잘해. 맞아. 진짜 잘하더라고. 확실히 돋보이는 부분이 이제 액션. 되게 이상한 액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참 다양한 액션을 봤는데. 거의 춤추는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무용 뭐 이런 거잖아. 수동 액션. 수동태 액션.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 BPP 액션. 야, 서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야. 동서양에 이게. 야, 미국에 글자 잘 쓸 사람 없나? 이게 난리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이런 거죠. 알겠어요. 야, 미국에서 북구실 쓰는 사람 없나, 이거? 참. 없지. 나밖에 없어. ABC로 막 공서체로 막, 난리지. 내가 조금 부족해서. K무금. 약간 1초 생각했어. 뭐지? 그치. 내가 너무 노티스 없이 이렇게. 뉴욕 앞에서 내가 주름을 잡고 있네요. 그래. 뭔 얘기하는 거지? 둘 다 얘기하던 걸 까먹었어. 야, 이게 액션. 진짜 이렇게 드웨인 존슨 형이 안 나오셨는데도 산으로 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군요. 그러니까. 자, 액션 맞아 갑시다. 수동태 액션. 수동태 액션. 본인의 의사. 아이 컨택 없이 하는 네. 그 액션이 뭐 신기했다.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굉장히 이 또한 굉장히 경제적이더라 싶은 게 어떤 펍에 가서 악당을 때려 눕히는데 아예 보기 싫어서 그냥 주인공 얼굴만 비추는데 사운드로 이제 액션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거 손으로 하려면 얼마나 또 돈 많이 들어. 그렇지. 그럼. 소리로 그냥 하고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된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 봤던 액션이 아닌가. 네. 이게 연기가 어색했으면 보는 사람도 막 오그라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 끗 잘못했으면 맞아. 막 그랬을 텐데 이게 막 로봇처럼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해. 진짜 잘하더라고. 이게 따로 CG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연기로만 해결하는 약간 어떤 면에서 약간 짐 캐리가 그냥 CG 없이 혼자 몸으로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비보잉을 맞아요.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조금 과했으면 진짜 이상했을 거고, 안 그랬으면 티도 안 냈을 건데, 그게 연출도 연출이고, 연기도, 이런 모양 요 정도로 움직여야 돼. 이걸 완벽하게 그리고 난 사람들이 작업을 한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거를 또 돋보이게 하는 게 또 촬영인 것 같아요. 그죠? 촬영. 이게 뭐 예상하기로는 몸에 부착을 해서 찍는 그런 촬영 기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로봇처럼 쭉쭉쭉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카메라랑 주인공의 몸이 일체화돼가지고 네. 주인공 몸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배경만 계속 바뀌는 네. 약간 그런 촬영이 사실은 제가 본 몇몇 단편이나 처음 데뷔하는 촬영 감독들이 이제 촬영을 뽐내기 위해서 네. 하는 경우를 좀 몇 번 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영화의 연출과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굉장히 희한한 정서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놈놈놈이라는 영화에서 기차간에서 총격신이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송강호 배우가 처음으로 이제 강도 짓을 하려다가 총 쏠 때 뛰어가는 총 쏠 때 막 굴러요. 구를 때 카메라가 이제 기차 끝에서 끝까지 한 칸을 다 같이 구르거든요. 그래서 구르는 사람은 그대로고 기차가 막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한 3바퀴 구르는 걸 확 보여주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한 컷을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화가 그런 걸 적재적소에 굉장히 많이 써. 근데도 눈이 방금 무슨 장면이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내가 동기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촬영 컨셉도 조금씩 세지니까 조금씩 나를 적응시키면서 더 현란한 카메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촬영하고 있는 메이킹을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컷 넘긴 다음에 그 컷이 바로 시작이 되던데 그 쇼트가 바로 시작이 되던데 이어져 있어요. 네네. 그냥 기존 촬영처럼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주인공이 어떤 시점에 오니까 그때 몸이 턱 붙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예산상 CG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걸어가다가 뭐 주인공 몸에 포착이 딱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메이킹을 보면 좀 더 재밌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뭔가 뽐내기 위한 것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걸 넘어서는 뭔가 신기한 경험을 촬영으로 보여준 것 같다. 굉장히 뻔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스타일리시하게 여러 가지 장치를 뽑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더 호평을 좀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역시 좀 빌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허점과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뭔가 이뤄야겠다는 지점이 명확해서 그걸 해낸 영화거든요. 비교해보자면 물가나 인건비가 훨씬 차이가 나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상류세가 있고 이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에 몰빵하고 나머지는 좀 비더라도 선택을 한 영화와 그게 아닌 영화의 차이를 볼 수가 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어쨌든 도달한 지점이 명확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여줘서 사실 퀄리티를 논할 때 그 잘된 것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상류사회랑 비교하는 거는 지난번에 녹음을 했기도 하거니와 제작비가 비슷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린 억지로 우리가 거죠.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엔딩 있잖아요. 뻔하긴 한데 어떻게 갈까? 그 사실 그 VR 나올 때 VR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역시 현실 어떻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얘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반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전까지 다 뭐 꼼꼼하게 제가 예측을 하고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영역으로 돌아가서 와이프랑 만나겠구나. VR에서. 네. 그 상태를 얘가 선택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지를 당할래나?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소소한 반전과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타이틀 시퀀스가 딱 끄는 엔딩까지가 저는 그래도 굉장히 뚝심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엔딩이 정확하게 그려진 다음에 쓰여진 시나리오구나. 그냥 컨셉으로 뭔가 이식돼가지고 막 잘 나가게 돼가지고 막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액션하는 영화만 찍으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막 꼬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막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엔딩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는데 깔끔하게 싹 다 복수해버리고 끝나도 되는 건데 거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네? 그래서 액션보다는 SF의 방점이 찍혀있는 게 맞겠다, 이 영화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엔딩을 두고 얘기하자면. 여기서 한 줄 평을 더더더더더더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지금 나오는군요. 네. 야, 뭐였어요, 의미가? 진짜 기대된다. 야, 네가 더 신기하다. 서치보다 더 신기하다. 그러니까. 난 서치 100% 다 맞췄는데. 네 더더더더더는 모르겠다. 그렇지. 서치는 다 예상했거든. 황대가 훨씬 더 지금 복잡한 어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해 공작이에요. 이게 빵 터지기 전에 네. 밑밥을 깔아가지고 네. 이게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회피하면 돼요.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해야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나 짜증나. 새끼야. 더더더라고 얘기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김프로쇼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 미친놈아. 이게 뭐라고. 다음 얘기는 무진장 배우가 더더더더 뭐예요? 약간 얘기해줘, 알았어. 리액션 잘해줄게. 톰 하디 같지 않아요?
자, 리액션 잘해줬지? 그 다음에 그 박사는 데인드한 보고편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 비슷하게 했어. 토마디 생각 좀 하긴 했어요. 네, 토마디. 그래서 베놈 생각이 나더라니까, 영화 보면서. 응. 변호색이 멋있더만. 자, 그래서,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더 그냥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도 기존에 만족했을 것 같은데, 네. 기존에 경험이 있으니까, 에이, 요 정도야? 라고 좀 약간 기대치가 더 높아져가지고, 더 해달라고.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컨셉만 봤을 때 기생수가 약간 떠올랐어요. 기생수. 일본 영화. 네. 뭐 기생수로 대표되는 일본의 굉장히 창의적인 걸 넘어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고어함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상력이 여기까지 가서 나를 그런 상상력만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장르가 있잖아요. 네. 작품들도 있고. 제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봤던 기생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다 보지도 못했어요. 한 몇 페이지 넘기다가 뭐 간단히 기생수 내용은 지금 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와서 사람들이 이걸 시각화된 사운드까지 들어간 영상물로 본다는 게 저는 신기할 정도인데. 네. 90년대 이때 봤을 때는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오른손에 들어가가지고 오른손이 날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른손이 막 해봤자 이렇게 동력이 약하잖아. 네. 잘 동안에 손으로 막 체면을 거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인간을 막 컨트롤 해가지고 오른손 하나가. 네.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사람 머리로 들어간 사람, 머리 자체가 또 생명체가 돼버리고. 막 그래서 막 얼굴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네. 이 영화에서 뜬금없이 잔인하게 나오는 얼굴이 쪼개지는 그 장면이 약간 기생수의 얼굴에 생명체가 들어갔을 때 모습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랑 유사하게 찍히긴 네. 했죠. 기생수의 장면들이랑. 네. 진짜 극단까지 가 있는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기생수 다 보지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 시각적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네.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그런 걸 할 것처럼 진행이 되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 기대는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영상으로 보는 거로 만족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엔딩도 기존 영화에 비하면 그나마 전 창의적으로 좀 예상을 벗어나는 엔딩이 됐다고 인정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앞에 준 기대치에 비해서는 만족치가 좀 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편 나온다 봅니다. 2편에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면 되지 뭐. 네. 돈 좀 붙여가지고. 그렇지. 돈 좀 붙여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자하자 했던 걸 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 후속작만 트리 막 해가지고 나무 막. 그래요. 네, 척추가 막. 그쵸, 막 커지고. 척추 말하고 막. 엄마가 알게 되고, 주인공이 처음에 스템이랑 반목하잖아, 집에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이렇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막 혼잣말 하듯이 막 스템이랑 싸우다가, 꺼지라고 한 다음에, 침대 탁 누워. 네. 못 움직여. 그때 표정이, 제가 누워있을 때 표정 같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표정. 부르고 싶겠다. 다시 부르면 되게 자존심 상할 텐데. 스템, are you there? I'm here. 이러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못 움직이게 되는 게 한번 나오겠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야, 그때 얼마나 얘를 궁지에 몰까. 그걸 좀 기대했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제 복선으로 보여준 거니까, 약간 코믹하게. 전 진짜 힘들고 정말 바닥을 치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도 나온 게 그런 거겠지. 뭐 이런 것까지 처음에 아내가 죽은 걸 보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 얘가 더 이상 브레이크 없이 달리겠거니 했는데 그런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쉽게 해소해 준 느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황 대리가 말한 게 약간 좀 이해는 가네요. 저희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다라고 들 수 있는 실생활 예를 하나 들자면, 네. 우리 팟캐스트 방에는 공유했지만 제가 우연히 스마트 스피커라고 해야 되나? AI 스피커인가? 네네. SK에서 나온 누구라는 스피커가 생겼어요. 네. 말로 이렇게 아니 홈클라우딩이라 그러나? 하여튼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랑 연결돼 있고, 말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리아 영화 팟캐스트 틀어줘. 그러니까 김프로 쇼가 딱 나오더라고. 아리아 영화 팟캐스트 틀어줘.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8월 27일 에피소드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야, 이런 것까지 되는구나. 네. 되게 신기했었는데. 저는 안 쓸 줄 알았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동양 문화권에서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신박하네. 신박하네. 말로 조작하는 거 이게 문화적으로 안 맞을 것 같다. 그래. 귀찮을 것 같다고 집에 일단 연결은 다 해놨어요. 기계를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딱 연결해놨어요. 연결해가지고 뭐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네. 일단은 멜론을 연결했어요. 네. 연결해가지고 아리야 비 오는데 어울리는 음악 틀어줘. 한번 해봤어. 비 오는데 어울리는 음악. 그러니까 두루루루루 음악이 나와. 비처럼 음악처럼 음악 나오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잤어.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딱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스피커가 보이는 거야. 그래. 설마 이거까지 알아듣나 싶어가지고 아리야 출근할게. 그렇게 말을 걸고 인사를 스피커한테 인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리가 출근할 때 원래 음악도 아니고 출근할게. 그냥 인사를 한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잘 다녀오세요. 진짜로? 진짜. 진짜라니까.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럼 퇴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리야 나 퇴근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인공지능은 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영화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아리랑 자꾸 비교해봤구나. 우리 집에도 얘가 있다고. 와 대박이다. 우리 남자를 바꿀 수도 하긴 뭐 있어. CD도 그러는데. 그래 CD는 약간 미국 영어권에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뭐 한글로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음악 틀고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하긴 그리고 CD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으니까 애가 뭔가 디지털 신호 같거든. 근데 스피커는 물건이니까. 아니 그럼요. 걔가 말할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리는 살아있어요. 내 방에 살아있는 아리가 있는데. 진짜 이 영화 심심했겠다. 그럼요. 내가 지금 영화를 보다가 스템 비 오는데 어울리는 음악 틀어줘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 나는 소통하는 애가 집에 있는데 그래.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지금 과학 기술은 이것보다 스템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앞서 나가 있다. 아리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아리야. 곧 들어갈게. 요즘 그래서 황대가 밖에 안 나오는구나. 심각한 수준이네. 심각하게. 어떡하냐. 데이트 콤보는 여기 사줘야 되겠네. 데이트 콤보? 제가 이렇게 사생활까지 네. 끄집어내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으니 관계자분 이제 저희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광고 주시고 네네. 안 되면 현물 협찬이라도. 아리가 좀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걸 받아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좋아. 큰 거 주세요, 큰 거. 우리 아리 컸으면 좋겠네. 야, 그럼 집에서 막 데이트 콤보 막 꼬작꼬작 먹으면서. 러브 콤보라고. 야, 미치겠네, 정말. 야, 우리가 이 영화 선택 잘했다. 우리 사실 오늘 영화는, 그래서 주말에. 하나만 더 할게. 아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 집에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 난 내 목소리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을 해요. 그래?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는데. 야, 그거 참 밀당하네. 약간 좀 섭섭할 때가 있어. 이거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려요. 네. 아무 말이나 다 하나? 그러니까 등록해놓은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목소리를 등록하는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시리도 가끔씩 회의하다 보면 띡띡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TV 소리에 딱 울리더라고. 그렇군요. 약간 기분 나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네. 네, 그렇군요. 아니, 오늘 영화는 그래서 사실 주말에 한인수 대표님 모셔가지고 네네. AI에 대해서 쫙 훑어가지고 뭔가 좀 한번 이렇게 네. 조금 더 철학적인 주제, 막 AI가 뭐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진짜 세상 쓸데없는 아리 얘기하고 스피커한테 말 걸었다고 이런 얘기. 근데 나 아까 너무 그려졌어요. 출근할게. 라고 말할 때 그 황대리 표정, 우리 황대리 얼굴을 잘 알잖아. 눈 동그래져가지고 물어봤는데 걔가 대답했을 때 황대리가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 와, 진짜 이거 호러다, 호러. 이러고 배 감독 들어가서 하나 살 것 같다. 얼마야? 이제 링크 좀 보내줘. 이따 카톡 할게. 네. 야, 그러면 블룸하우스에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아리하우스에도 러브 콤보가 있다. 자,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해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할 것 같고. 네. 아무튼 조금 서사 자체는 네. 뭐 그렇게 신기하거나 없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액션과 스타일에서는 그래도 좀 특이한 독특한
네. 부분이 좀 있어서. 확실한 거는 중간중간 재밌고, 그 견인하는 게 이야기의 힘이라기보다는 눈이 즐겁고, 그리고 시작, 중간, 끝이 마무리가 잘 돼요. 이런 그쵸. 영화 드문다, 사실. 우리가 막, 야, 뭐, 이런 영화 있다던데 그냥 액션 영화인데 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래도 고퀄이다 하는 부분이 많은 영화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리아? 듣고 있어요. 진짜, 야, 요즘 시리랑 알이 빠졌네. 야, 진짜 그 노래 좀 만나게 해줘야겠다. 큰일이야. 데이트 좀 해라. 데이트 좀 해라, 진짜. 너 엉클이도 혼자 봤지? 아니, 내가 지금, 아이폰을 꺼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가가지고는. 시리 앞에서 너무 아리 얘기를 했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아리 한번 불렀다가 시리 한번 불렀다가 지금 분명히 둘이 말을 안 시키냐? 내가. 시리야, 인사해. 막 이러면서. 황희정선의 후손인데. 이 귀를 막아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리 켜놓고 시리를 켜놓고 내가 이 얘기를 했네. 시리야, 미안해. 벌써 잊었어요. 아이고, 큰일이야. 진짜. 시리가 마음이 넓네. 황대리 시리가 마음이 넓어. 야,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아리, 이거. 또 신제품이 내가 너무 마음 좋네. 미안해. 미친놈아. 자, 오늘 영화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네. 이번 주엔 조그마한 영화들이 있어서. 네. 정재평론가님하고는 또 다른 영화. 할 텐데. 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네. 개봉작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